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. 저 논란이 점점 커져서요. 그런데 답변이 더 셉니다. 홍준표 후보의 돼지흥 문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2005년에 본인 자서전에 그 친구가 하숙집 룸메이트 여성에게 돼지흥 문제를 사용했다. 뭐 제가 말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후보가 좀 호탕하게 해명을 했어요. 직접 들어보시죠.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.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10년 전에 다 해명해서 그게 이제 그래갖고 끝난 사건을 또다시 이거 덜쳐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. 네, 이수희 변호사님, 네. 뭐 호탕하게 미소까지, 그러니까 웃음까지 보이고 있는데 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? 지금 저 홍준표 지사가 1954년생이에요.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, 그럼 1974년인 거죠. 그리고 이 일단 자서전 72년이라고 나와 있어요. 72년인가요? 그러면 네네. 그런데 또 그 자서전 안에서 자서전에선 본인이 관여한 것처럼 돼 있어요. 구호에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의 해명은 그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고 자서전 쓰는데 뭐 좀 과장도 있고 좀 뭐 이런 의도로 해서 그 에피소드를 자기가 좀 관여된 것처럼 썼다라는 취지로 여하튼 해명은 했습니다. 근데 저게 뭐 해명이 되는지 변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전제에서는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. 홍준표 후보는 지금 보수 정당도 거의 지리멸렬하고 이 보수 세력 자체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나온 후보예요. 저는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었다라고 하면 후보가 될 수 없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던 분인데 지금 이 자서전의 경우엔 본인이 자기가 쓴 자서전이잖아요. 그 내용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자서전 안에선 잘못한 행동이었다라고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후보 사퇴해야 될 감 아닌가. 저는 정말 좀 잔인할 정도로 이거는 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후보 사퇴권 정도 된다. 원래 호 교수님 이게 죄목보다 나중에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참 많아서 근데 오늘 발언 중에 아까 잠깐 들으셨겠지만 내가 이제 유력 후보가 되긴 된 모양이야 이런 발언이 화를 더 키우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홍 지사님 지난번에 그 설거지 발언도 그 2차 토론 과정에서 설명하다가 막 쎄 보이려고 스트롱맨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. 집에 가면 내 설거지 한다. 이렇게 해서 설정 넘어가다가 나중에 사과까지 하게 됐죠. 예. 이 문제도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. 아주 크게 저질러 놓고는 뭐 스트롱맨처럼 보이기 위해서 저질렀던 아니면 이 그 돼지 흥분제 문제는 의리의 사나이, 친구를 도와줬던 뭐 의리의 사나이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려고 자서전에 그렇게 썼던 거 아닙니까?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저그들끼리 한 이야기인데 아침에 밥 먹다가 들은 이야기다. 지금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스트롱맨을 자처하면서 결론은 아주 나이롱맨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? 누구 말 맞더나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이분에 대한 평가가 강하고 뭐 당당하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강하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불리해지면 순식간에 약해지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좀 없어 보이는 이런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. 이건 이제 지도자의 길, 후보자의 길은 아니다. 그래서 방금 이수희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진짜 후보로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일인데. 저건 두 분 다 사태감이라고 보는 거예요. 뭉개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더군다나 이건 성폭행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? 물론 실패해서 뭐 미수에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도 간혹 그 아주 악랄한 성폭행 범죄 중에 나올 때 이런 흥분제 이야기나 마취제 이야기가 보도에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에 가장 치를 떨게 하는 나쁜 저질의 이런 폭행범, 성폭행범들인데 이거를 저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보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사실 홍 후보의 해명이 맞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. 이 친구들 얘기라고 해요. 친구들 얘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지 쓴 거 아니에요. 자기 책 안에. 예.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 요 내용 말미에 뭐 나중에 검사가 돼서 이게 잘못된 걸 알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애시당초 이 여성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
뭐 이게 정말 홍 후보 해명처럼 뭐 친구들의 이야기 아침에 들은 거 쓴 건데 다 해명된 건데 그런다 허허 웃었다는데 그 자체가 그 해명 자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이제 그 72년이라고 자서전에 돼 있더라고 하면 72년에 여성의 성인권은 정말 바닥이었었죠, 우리 사회가. 그럴 때니까 뭐 그 사고 자체가 그럼 1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러면 정치인 홍준표가 또 대통령 후보 홍준표가 그럼 여성 인권이라든가 양성 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보여줬으면 자서전에선 반성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후에 예. 대통령 후보 홍준표가 여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저 자서전 내용이 정말 솔직한 내용, 자기 고백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설거지 논란에서부터 여직원한테 라면 끓여오라는 것부터 하니까 이게 도대체 홍준표란 대통령 후보는 여성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거냐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. 예. 여성관 얘기를 했으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 홍준표 후보가 했던 또 하나의 논란거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. 요즘 집에 가면 가사일 도와주느냐 설거지 하느냐 묻길래 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. 사실 우리 각시한테는 내 공처가처럼 삽니다. 제가 왜 그래 각시 말을 잘 듣냐. 제가 어릴 때 하도 굶어봐가지고 부부싸움을 좀 하잖아요. 티격태격하면 이튿날 아침 일나면 이 여자가 밥을 안 줘요. 그 아침에 나가면서 밥 안 주면 사무실에 나가갖고 여직원한테 라면 끓여오라고 해가 라면 먹고. 네. 아내가 밥을 안 해줘서 여직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켰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만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더라고요. 당연하죠.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과연 저런 분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본인이 가장 문재인 대표를 아프게 찌른 것은 다른 내용 아닙니다. 왜 거짓말하느냐. 적어도 국가 원수,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. 그 얘기를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?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과연 홍준표 후보가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설거지 발언도 그렇고 그저께 한 얘기고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말하는 성폭력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 그 내용보다도 그 자기가 자서전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썼던 내용을 이제는 뭐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싹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자금 지금 사실은 정치자금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 그런 후보 아닙니까? 그렇지 않아도 흠결이 너무 많은 후보인데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저런 분이 대통령 후보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지금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데 예. 지금 자유한국당이 서민 정당입니까? 웰빙 정당 아닙니까? 또 하나는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문패는 바꿨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망친 정당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과거 친박 세력들이 안성이라든가 석고 대제를 하지를 않고 다 지금은 딴소리들을 전부 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홍준표 후보도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뭐 꼭 정당에서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들 많은 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분노랄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니리라고 봅니다. 매번 말씀 들으니까 뭐 홍준표 후보를 완전 십자포로 지금도 비판하고 계신데 이 정도 되니까 홍준표 후보의 부인의 입장 뭐 여러 가지도 생각이 드는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희 남편은 다 좌파만 빼고 우파는 한 지붕 밑에 다 모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려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아야 돼요. 다 끌어안으려면 계산된 발언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주시면 절대 나쁜 짓은 안 할 겁니다. 네, 허 소장님, 뭐 아무래도 홍 후보는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 읽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지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
예, 뭐 여성 유권자들은 뭐 상당수 이탈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준표 지사의 지금 대구 경북 지지율이 치솟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부분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예. 이미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는 뭐 상당히 외면을 당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해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회복하는 부분은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. 기존에 이제 단언하시는군요. 예. 뭐 이 정도인데 여성 유권자들이 저 훌륭한 후보라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다면은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은 그죠.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저런 부분들이 오히려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보수적인 유권자들한테는 뭐 그 시절 다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그냥 이렇게 뭐 동료 의식이라 할까요? 뭐 이렇게 동일체 의식 같은 걸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이해될 수 없는 아직 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뭐 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본인의 말로 다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. 예. 이 유승민 후보는 그 당내에서 모레 의원총회에서 뭐 사퇴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저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아니 저런 정당을 아마 세계에서도 좀 드물 거예요. 자당의 후보가 나와서 그리고 TV 토론에 나왔을 때 콘텐츠가 좋다라고 계속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뭐 그 TV 토론 평가에서만이지만요. 그 후보를 돈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하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지부터 저는 좀 의문시 됩니다.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안 세력에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라고 나왔으면 좀 어렵더라도 풍찬 노숙을 해가면서 좀 견뎌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게 결국은 그 뿌리가 웰빙당인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사퇴를 하고 뭐 어느 뭐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명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돈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앉힌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다른 성향의 지지자의 손을 함께 잡고 간다?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 아니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또 일각에서는 한국당 자유한국당하고 또 단일화해야 한다고 해서 바른정당이 3분으로 또 쪼개지겠구나 하는 느낌도 같습니다. 저는 전에부터도 아마 유승민 후보는 완주를 할 거다. 그러나 한 20여 명 되는 그런 그 또 현실적인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또 이번 두 번의 TV 토론에서 다 잘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또 지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상태로 가다가 과연 내년 뭐 지방선거 뭐 그 위에 총선까지를 바라볼 때 당이 존립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것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이죠. 도덕적으로 보면 지금 자당 후보가 나와갖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거기다 계속 찬물을 끼얹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는 뭐 옳지 않다고 보지만 또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자강론을 주장했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. 결국은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바른정당이든 또 한국당이든 또 다른 그 중도계 의원들이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든 간에 자기를 스스로 자진해서 지원하고 지지를 선언해 주는 거고요.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. 그러나 인위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뭐 연대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무슨 협상을 통해서 뭘 문서를 만들고 해갖고 단일화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1, 2, 3번 주제 좀 딱딱하게 그리고 좀 굵직한 얘기들이 많은데 다음 주 좀 웃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.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.